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정언 명령이 조금 더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너의 행위 준칙이, 그냥 내 행위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나와 같이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행위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동하라는 거죠. 잘 얘기 들어야 됩니다. 이게 위대한 가르침이야, 이런 거예요. 칸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한 거야. 인간의 도덕적인 삶, 세계인들의 평화, 이런 거를 지향하면서 인간이 살아가야 할 아주 기본적인 원칙, 이런 것을 정해준 거지. 윤석열의 행위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위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법에서 그렇게 못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가르침이 우리 몸속에, 근육 속에 아주 스며들어서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너의 자유로운 행동이 타인의 자유와 공존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 앞에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요. 너는 항상 타인을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행동하라. 목적의 왕국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목적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므로 그 자체가, 존재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죠. 인간이 내면에는 이런 정언 명령이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존엄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야만 하게 돼. 내가 존엄한 존재로서 또는 이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원칙, 보편성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 존엄성의 원칙을 우리 마음속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해야만 하는 그 도덕률이 내 속에 애초부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내면에 있을 수는 없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넌 해야 된다고 의무로 주어진 거죠. 이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런 정신으로 우리나라를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존엄한 인간으로서 삶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나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위대한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의 과정이라고 리차드 덩킨의 말을 인용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을 비교해 봅시다. 이재명은 살아오면서 흙수저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15년간, 14년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진리의 길을 찾아왔죠. 그 진리의 길을 찾아온 것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그가 전과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면 그가 진리의 길을 달려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진리의 길을 왔다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지만 그의 생애는 거의 거짓의 길로 온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거짓과 진리의 사이에는 건널래야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죠. 그것은 선과 악으로 구별됩니다. 악행을 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되고, 선을 행해왔던 사람은 그에 걸맞는 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점점 망조가 되는 거죠. 이재명의 전과 기록을 봅시다. 윤석열의 전과 기록도 봅시다. 이재명의 전과 기록은
네 가지예요. 그래서 전과 사범이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칭찬하냐? 나한테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 전과가 생겼는지를 보세요. 하나 다 찾아보라니까? 다 나와 있어. 어떻게 해서 전과가 생겼는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과로 생긴 게 없어. 다 뭐야? 인권 변호사로서 시민사회를 리드하는 시민운동의 대표자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몸부림하면서 만들어 가다가 공무원들과 싸움 한 거예요. 자세히 얘기 안 해도 이것을 조금만이라도 찾아본 사람은 내가 뭔 말을 하는지 다 알 겁니다. 싸움 하다가 다 생긴 거예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있는데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은 그 산성역 지하 횡단보도에서 그 명함 나눠주다가 그거를 당선되고 나서 나중에 상대방이 뭐 해서 한 건데 그건 뭐 50만 원 그 벌금을 내고 말았어요. 근데 지하철역에서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하철역이 아니에요. 지하철역에 있는 횡단보도라고. 그런데 뭐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 음주운전도 사실은 이대엽 전 시장의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가 있었는데 그 기자가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 한잔 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갑자기 이대엽 시장이 지금 누구를 만나서 뭘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온 거예요. 그 기자가 취재를 같이 가야 되잖아. 이 시장하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야. 그 술 반주 한잔 하고 가다가 걸린 거야.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걸렸지. 이게 다 뭐야 이게. 특수공무집행 방해했다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야. 시립의료원이 수만 명이 서명해가지고 시립의료원을 성남시립의료원입니다. 그거 하라고 했는데 그때 그 의원들이 그냥 47초 만에 그거를 보류시킨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막 거기서 몸싸움을 하고 그래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걸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야.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했지. 윤석열의 전과 기록은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생각해 봤어요? 부조리와 불의에 저항한 적이 없어요. 평생을. 꿀 빠는 대로만 다녔죠. 웬만한 사람은 독재 시대를 거친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전과가 있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말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에 눈뜨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항한 적이 없었던 거죠. 삶의 의미를 생각하거나 질문한 적이 없어요. 그저 술 처먹고 개걸대고 삶의 본능적 쾌락에 빠져 있었죠. 그것을 칸트의 표현으로 말하면 경향성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본능적 쾌락이죠. 경향성이 뭔지 아시죠? 내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본능적 동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경향성이죠. 이렇게 나이군이라는 게 이렇게 그 미끄러져 내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본능적 쾌락에 빠지는 거죠. 마약을 하거나 뭐 술을 먹거나 도박을 하거나 그게 다 본능적 쾌락에 즉각적 쾌락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엔 더 큰 악을 갖게 되죠. 그런데다가 그런 본능적 쾌락과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뭘 해요? 광기에 빠지는 거죠. 친일적 광기, 어렸을 때 기억으로 주술적 광기, 아첨의 광기에 빠져서 슬쩍슬쩍 뭘 합니까? 권력자에게 아부하죠. 이것을 더 넘어가서 쾌락과 광기에 심취한 상황에서는 아주 쉽게 자기가 권력을 가졌을 때 근본적인 악에 빠지게 됩니다. 칸트의 말로는 이 근본적 악, 급진적 악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근본적 악에 빠진 거죠. 라디카티오 말리. 근본적 악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누구도 자기를 건드릴 수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본적하게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경향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향성을 없애버려야 돼. 없애버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도덕적 이성을 회복해서 자기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 절제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 국가의 공무원 조직을 다시 설계해야 됩니다. 지금은 윗대가리한테 잘 보이기만 하면, 아첨의 광기를 발휘하면 승진이 쉬워요. 그러니까 연방헌법, 연방이란다. 우리는 연방국가가 아니지. 항상 독일에서 어떻게 하나 생각을. 그 헌법재판소에 지금 사무처장인가? 하는 걔도 이제 판사 출신이겠지? 그러니까 누굴 찾아갔어, 지금? 내란당의 권성동을 찾아가가지고, 뭐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뭐, 탄핵된 사람들도 미리 좀 뭐 하고, 그래가서 윤석열이 탄핵 심판이 좀 늦어지도록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놈이 왜 그랬을까? 사무처장 하는 놈이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할까? 했더니, 누가 유튜브에서 그런 방송을 합니다. 그놈도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어서 저런다고 지금. 국회에서 추천해줘야 되니까 헌법재판관 되고 싶어가지고 저런다는 거야.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사바사바하고 아첨을 떨고 가서 잘 보여야 되니까 고위 공직이 되려면 그래야 된다고 누구라도 알고 있는 거야. 이게 판사하는 놈들 다 그러고 있다고 지금. 그걸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아첨의 광기가 우리나라 공직사회를 휘감고 있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첨의 광기든 뭐든 간에 근본적인 악은, 급진적 악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디서 생겨요? 거짓말로부터 시작합니다. 한덕수 거짓말, 최상목 거짓말. 지금 군인들은, 이 장성들은 대부분 다 그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다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죠. 그런데 지금 이 행정 공무원들, 고위 공직자들은 아직도 감옥에 안 갔습니다. 한덕수도 감옥에 가야 될 것 같고, 최상목도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인데 지금 아직 저러고 있는 거야. 행정할 사람은 수두룩히 많습니다. 꼭 최상목이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한덕수도 마찬가지고. 이놈들은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누구지? 그 녀석, 모피아가 국가 운영을 주도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국가가. 걔네들은 자기 스크럼을 짜가지고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거야. 운영하는 척 하는 거지. 다 자기가 빼먹어. 야금야금 쥐새끼들처럼 다 빼먹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 IMF가 왔어. 그거를 김영삼이 몰라서 그냥 그 경제 관료들에게 맡겨놨다가 나라가 폭삭망한 거지. 그래서 IMF 사태가 왔고, 그 다음에 김대중 때는 또 모피아들이 나서서 뭘 한다고 그러다가 카드 대란이 나서 왕창 망했어요. 카드 대란 여러분 아시나요? 카드 대란. 길거리에서 막 신용카드를 길거리에서 막 팔았어. 너도 나도 신용카드. 카드 대란이 일어나서 그때 큰 사고가 크게 났죠. 그래가지고 은행들 전부 다 상각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모피아가 문재인 정부의 때 와가지고 또 난리 법석을 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부동산 가격을 뭐 2배 반 폭등시켰지. 그거 다 모피아가 한 짓입니다. 김현미인가? 그때 장관이? 김현미가 한 거 아니에요. 김현미가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모피아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좀 등신 같잖아. 그러니까 그걸 속이고 홍남기 이전에 또 어떤 놈이더라?
그 나라 다 말아먹은 거야 지금. 그 부동산 값만 올라가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백해 무익한 거예요.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것이 제품 원가에 다 반영되잖아. 그리고 임금에도 반영돼야 돼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가격, 부동산 가격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근데 이게 왜 오르는지 난 모르겠어. 결국 정부가 모피아가 잘못했어. 자기 서울에 사는 자기 집값 올리려고 그 짓을 한 거야, 이놈들이. 모피아를 잘 봐야 돼요. 요놈들은 여기 자기 스크럼을 짜가지고 요게 모피아 카르텔이 우리나라를 여러 차례 망가뜨렸습니다. 요 한덕수, 최상목, 요놈이 딱 그런 놈들이야.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이재명과 윤석열이 지금 재판하는 사건을 봅시다. 첫 번째, 대장동, 위례동, 백현동. 이걸 각각 뜯어서 얘네들이 기소했다가 이걸 지금 다 합쳐져서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위례동, 백현동,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위중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사쪽, 이건 최근에 기소한 거야. 아유, 이런 나쁜 놈들. 이게 공직선거 위반 사건은 이제 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검사가 조작한 거예요. 이거 다시 처음부터 윤석열이 있을 때 검사들이 수사한 거는 다 다시 봐야 됩니다. 요거 강진구 기자가 요 검사, 임아랑 검사, 여자 검사들 80년생, 아니 몇 년생이더라. 근데 얘가 국토부에서 강요했던 공문을 빼놓고 기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징역이 나온 거야. 집행유예 2년. 그 다음에 위중교사 사건은 무죄가 됐어요. 위중교사 사건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누구지? 김진성인가? 하는 그 이전 시장의 수행비서를 하고 통화한 내역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중교사라 그래가지고 걸었는데 그 판사가 아주 김동현 판사가 무죄를 줬죠. 그랬더니 김동현 판사를 요번에 어디야? 잡아 족치는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야. 노상원이 명단에 들어가 있나? 어디 명단에 김동현 판사가 걸렸어. 무죄 줬다고. 그건 무죄일 수밖에 없지. 무죄일 수밖에 없지. 김아랑 검사 이제 조심해야 돼요. 김아랑 검사. 김아랑인가? 아니 이모랑. 이마랑 검사. 이마랑 검사지 아마? 맞아. 이마랑 검사는 사건을 왜 조작했느냐고 그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데 강진구 기자가 따라가면서 계속 왜 조작했느냐? 너는 왜 이걸 조작했냐? 너 조작한 거 아니냐? 계속 했는데 이마랑 검사가 대답을 못해. 누구시죠? 대답을 못해. 뻔히 알면서. 아유. 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어쨌든 나는 왜 한 정치인을 이토록 괴롭히면서 상식을 넘어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한 사람에게 집중돼서 일어나는가? 이것은 이재명이라는 정적을 죽이려고 하는 짓이죠. 실제로 작년, 그러니까 2024년 연초에 이재명은 테러를 당했죠. 하마터면 목에 칼이 들어와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살아났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건의 실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쉬쉬쉬쉬쉬 해서 어디서 그놈이 뭘 하고 있는지 왜 그걸 했는지조차 모릅니다.
왜 이런 잔인한 짓을 윤석열은 국힘당과 함께 계속 할까요? 왜 이럴까요? 나는 윤석열과 윤석열을 따르는 내란당 애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이재명은 견디는 것 그렇게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꿋꿋이 견디고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 만약에 이런 정도라면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견디지 못하고 포기할 때까지 계속 쪼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수사하는 놈들 다 다시 잡아들여다가 다시 수사하고 왜 법을 왜곡했고 왜 이것을 왜곡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조작하지 않는 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 이재명은 자기의 친형이 성남시장이 됐으니까 자기도 이익을 보겠다고 거기서 이문을 챙기려고 무슨 짓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함으로써 혈육 간의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형수욕설 사건이 생긴 거예요.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강직했던 이재명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자기는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은 다 만들어낸 사건이지 거기서 아무리 뭘 해도 할 게 없어요. 자기가 죽는데 그 죽는 짓을 하겠어? 10원 한 장 자기 주머니에 들어갔겠어? 안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리고 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딱 따져서 했을 거란 말이야. 뻔하죠. 대북 송금을 이화영이 원래 그 일을 하던 사람이라서 어떻게 해야 불법이고 어떻게 해야만 합법인지를 뻔히 아는 사람이 대북 송금을 하겠다고? 수십만 달러를? 말 같은 소리를 만들어내도 분수가 있지. 그리고 연어 파티하고 술 파티를 해가지고 그 조작하고 증언을 조작하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파헤친 게 누구야? 강진구 아니야. 내가 그래서 강진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자,